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초보자 독학자 분들을 위한 그림 수업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나나를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정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 건데요. 먼저 저희가 정물화를 그릴 때 물론 똑같이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똑같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강박을 가지고 압박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적인 사실화가 아닌 이상,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그림이 아닌 이상 그냥 특징들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을 강조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고 접근하신다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부담이 되면 뭐든지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주십사 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저랑 같이 그냥 편하게 그려봐요. 정물을 그릴 때는 그 물체가 뭐하고 닮았을까? 기본 도형 중에서 뭐와 닮았을까? 라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 형태. 기본 형태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쉬운 것들 있죠. 형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모양 같은 원 모양, 삼각형 모양, 쉽게 말해서 사각형,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모양들을 생각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게 좀 더 발전돼서 원기둥, 삼각뿔, 사각기둥, 이런 거 같이 입체적인 그런 기본 형태들 있죠.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물체를 그려보려고 해보신다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릴 바나나는 어떤 형태와 닮았는지 볼게요. 바나나는 원기둥 있죠. 원기둥이 뚱뚱한 원기둥도 있을 거고 얇은 원기둥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바나나는 딱 봤을 때 길게 생겼잖아요. 그쵸? 길쭉한 원기둥을 먼저 형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쭉한 원기둥이 오각형 기둥이라든지 육각기둥이라든지 사각기둥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 변형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나나를 보면 각이 져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칠을 했을 때나 스케치를 했을 때 약간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치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필은 제가 이비 연필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미지는 블로그에다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료실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 놓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곳을 보고 좀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형태를 먼저 잡으실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먼저 보지 마시고 곡선 중에서도 가장 튀어나온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꺾여지는 지점들, 그런 지점들이 사실은 이런 점들이 막 모여서 이런 곡선을 만드는 건데 튀어나온 그 꼭지점을 잡는 그 위치조차도 사실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위치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고 직선으로 먼저 이 바나나의 형태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형태로 제가 일단은 위치 정도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울기 위치 정도만 잡아봤고요. 이제는 하나씩 세부적으로 스케치를 해 가시면 돼요. 근데 사실 바나나는 스케치 할 게 정말 없거든요. 이게 모양 잡기가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그렇지 금방 스케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여기부터 제일 그나마 형태가 뚜렷한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것도 이제 몸통 부분을 먼저 예쁘게 다듬어 놓고 여기 그리셔도 되고요. 뭐 어느 부분을 먼저 하든지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편하신 부분부터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연필은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필을 조금 자주 깎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나나 이 심지 부분은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단단한 그런 느낌들이 잘 표현이 될 수 있게 여기는 이제 뜯겨서 이렇게 되게 심지가 되게 질긴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지금 스케치를 한 거예요. 나중에 채색할 때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줄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초보자 독학자분들을 위한 이 그림 수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그냥 알려드리자면 그림 수업을 시작한 계기는 사실 그림을 처음 그리거나 집에서 혼자 독학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디가 잘못됐으며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속 시원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였는데 1강부터 해서 지금 이제 오늘 것까지 하면 35강 까지 쭉 있거든요. 근데 아마 처음부터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따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정말 공감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1강, 2강, 3강 순서대로 쭉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차근차근 따라 해보신 분들은 많이 그림이 발전하셨을 거라고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나 집에서 혼자 그림 그리고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1강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은 그림 한 번도 안 그려보신 분들도 정말 이해를 조금 하시면서 그려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쉽고 예쁜 수채화라고 또 하나 매주 올려드리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말 그대로 쉽고 예쁜이에요. 체계적으로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쉽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림이라는 거에 흥미를 빨리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는 19회 정도 됐는데요. 그거는 그냥 가볍게 보면서 이렇게 그리시면 좋은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다뤘습니다. 그림이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즐겁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렸어요. 사진에는 지금 어떤 벤치 위에 이 바나나가 올려져 있나 봐요. 밑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안 하고 그냥 그림자만 이렇게 넣어서 처리를 할게요. 오늘은 이제 이 윗부분에는 이렇게 나무들 아마 이 벤치 위에 나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살짝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뭐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데 보면은 이렇게 바나나 왜 이렇게 갈변이 되는 그런 느낌들 있죠? 요런 거는 채색을 하면서 다 해줄 거예요. 바나나는 저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 물체잖아요. 근데 노란색을 사용을 할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거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노란색 컬러를 사용해 주실 때는
기본적인 노란색 컬러 있죠.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 컬러들 중에서 이제 가장 노란색은 레몬 옐로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레몬 옐로우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물론 이게 프린트된 상태여서 이제 한 톤이 좀 어둡게 나온 건 있지만 이 레몬 옐로우를 그냥 저희가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조색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같이 알아보고요. 일단 여러분들 팔레트에 있는 옐로우 계열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어두워져 가는 그런 단계를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서 오렌지 컬러를 살짝 섞어서 화사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아마 옐로우 오커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옐로우 오커를 이거랑 같이 조색을 좀 해서, 그리고 얘도 같이 조금씩 사용을 해서 조색을 할 거고, 여기까지는 그냥 다 잘 하실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넘어갈 때는 옐로우 계열 중에서도 연두빛이 들어가 있고 조금 더 갈색 톤의 그런 옐로우로 봐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붉은 이런 뭐 퍼머넌트 레드라든지 오렌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그림이 붉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갈색 톤을 조금씩 섞을 거예요. 뭐 로우 시에나나 아니면 뭐 반다이크, 어두운 부분에서는 이런 정도로 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고, 바나나가 원래 이제 초록색에서 이제 점점 이제 이런 예쁜 노란색, 그리고 더 갈변이 되면 갈색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후커스 그린이나 셉 그린 같은 이런 애들을 좀 사용을 해서 약간 그런 초록색의 느낌들, 그런 거 같이 내볼 거예요. 바나나는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저는 좀 넓은 면적의 붓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좀 만들어 볼게요. 온전한 옐로우 계열은 레몬 옐로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레몬 옐로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옐로우 오커를 조금 섞어 줄게요. 이 정도. 레몬 옐로우는 그 자체가 약간 밝은 느낌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옐로우 오커를 조금 더 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채색 방법이요. 일단 바탕을 이렇게 좀 물기 있는 느낌으로 칠해주고 세필을 사용해서 뭐 반다이크에다가 이런 식으로 마르기 전에 조금 넣어주면서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연두색도 좀 넣어줄 수도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마르기 전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냥 바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서히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물번짐 안에서 색상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주 기법은 웨돈웨트 기법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예쁜 노란색, 그러니까 바나나와 유사한 노란색 있으시면 그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한 톤으로 이렇게 진하게 다 그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물을 좀 타서 색을 빼주면 이렇게 연한 색깔까지 톤이 여러 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레트에 일단 색을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 놔주시고, 한쪽에는 물을 좀 많이 타서 연한 색상을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발라주세요.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아래쪽은 조금 더 진하게 이런데 색깔을 이렇게 일단 바나나 모양을 따라서 채워줄게요. 아까 이렇게 단차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경계 꺾여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진하게 색을 올려줄게요. 붓을 한번 씻어낸 다음에 포커스 그린을 여기다가 살짝 아래쪽에 여기 전체적으로 이 부분 덮어줄게요. 어차피 여기는 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놔도 괜찮거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녹색빛이 보이죠? 그래서 녹색 느낌으로 이렇게 채색을 좀 해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아직 좀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 조금 더 물기를 조금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걸로 경계가 있는 부분 쪽에 해주시고 앞쪽에는 그린 색깔을 넣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밝은 부분 그리고 꺾여져서 어두운 부분 이제 두 가지로 먼저 나눠봤어요. 근데 여기서 물기가 있는 부분에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부분들 있죠. 거기에 이렇게 조금씩 색을 들어가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말랐으니까 한 번 더 물을 살짝 깔아준 다음 녹색 느낌을 이 부분에다가 살짝만 넣어줄게요. 1차적으로 지금 색을 깔아주는 작업이에요. 1차로 색을 깔아주실 때는 밝고 어두움 그리고 그 베이스 컬러에 어떤 색이 들어있는지 약간 그런 것들 위주로 캐치를 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마른 상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레이어드해서 조금 더 색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을 이렇게 좀 살짝 깔아줄게요. 약간 바나나의 그 초록색 느낌? 그런 거를 조금 더 넣어보고 블루 그레이라는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파란색, 하늘색을 이렇게 좀 살짝 넣어도 이제 하늘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녹색으로 보여지는 거죠. 밑에 있는 노란색들과 이제 여기서 섞이면서 이제 여기도 물을 한번 쓱 반다이크 브라운에 저는 울트라마린 컬러를 조금 섞어줄게요. 물기는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물을 깔아놨기 때문에 약간 더 갈색 톤이 더 들어와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 그 바나나의 상처들 그런 것들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번져도 안 되고 너무 안 번져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번지는 정도를 좀 잘 보시고 물기가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약간 사용해줘서 물을 좀 연하게 타서 이런 데다가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좀 풀어주고 이런 굴곡들을 조금 만들어줄게요. 또 물을 좀 깔아주고요. 물을 깔아주고 이렇게 색상들을 점차적으로 올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그린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죠. 색을 다양하게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좀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레이어드 같은 경우는 위쪽보다는 약간 아래쪽, 어두운 쪽 부분 면적에다가 좀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위쪽에 연필선이 조금 진한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이거를 연필선을 중간에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에는 조금 지워놓고 대신에 여기 이제 물기 없을 때 지우개질하고 털어내셔야 지우개가 잘 붙지 않거든요. 물기 있는 상태에서 지우개하고 털어내면 여기 지우개 가루가 다 붙으니까 그거 확인 잘 하시고 이런 작업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부분들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위치에 점을 찍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사진이나 자료들을 잘 관찰하면서 천천히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기가 거의 없는 붓으로 농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 부분이 까맣다고 해서 까맣게 칠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붓터치들과 이런 선들이 모여서 까만 형태를 만들어내게끔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아, 이런 위치에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터치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진한 것보다는, 그쵸, 너무 까맣게 진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연한 느낌이 있어야 겹쳤을 때 겹치기 하면서 점점 이런 진하고 깊은 그런 색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잘 좀 눈여겨서 봐주시면 돼요. 저희 지난 시간 쉽고 예쁜 수채화 할 때 나뭇잎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나뭇잎에 이렇게 상처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도 점점 이제 어두워지는 거를 이제 올려주면서 점차 어두워지게끔, 한 번에 다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런데 필요에 따라서 부분 물을 깔아주고 진한 색깔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물기가 없는 그런 붓으로 물기가 없게 한 다음에 이렇게 긁듯이 이렇게 긁어주셔도 이런 느낌들이 좀 표현이 잘 돼요. 그러니까 물기가 지금 보시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정도. 너무 많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느낌들이 들어가주면 조금 더 자연물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림을 딱 보시고 어떤 그림을 따라 그려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냥 봤을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시고 그래 한번 배워보자, 한번 그냥 따라서 되든 안 되든 그냥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모든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어요. 그림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리면 돼요. 그냥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 답이 나옵니다. 어디서 내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다 스스로 알고 있어요. 어디서 아쉬운지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또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스스로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손으로 표현이 당장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던하게 그냥 계속해서 그려나가 주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 쪽, 여기가 어두운 부분인데 저는 항상 어두운 부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여기 했던 것처럼 어둡게 칠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밝게 칠해주세요. 그러니까 색깔은 어둡지만 밝은 명도로 칠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색이 올라갈 때 조금 더 풍성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이어도 이런 푸른 계열을 조금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어두운 부분 안에서 색깔이 다채로우면 그림이 좀 더 풍성해 보여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어둡게 하지 말 것. 어두운 부분 안에서 밝은 부분을, 밝은 명도를 꼭 찾아 놔줄 것. 그런 것만 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나의 느낌과 기분을 좀 중요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요 느낌에서는 이 색깔을 써주는 게 좋고 내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형태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림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라든지 느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정답은 없다는 거.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으로 그렸는지를 알고 본다면 조금 더 그럼 나도 이런 느낌을 조금 찾아서 나만의 스타일로 그려나가면 좋겠다 라는 게 조금 더 빨리 잡히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자기 느낌을 찾아가면서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처음 시작은 누군가의 그림을 모작해서 따라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나중엔 자기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우리들의 또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이 그림을 내 스타일로 어떻게 승화를 시킬까라는 거에 조금 중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과정이 제일 어렵거든요. 여기서 왜 파란색을 쓰고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늘색을 썼나요? 라고 물으면 그냥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 넣고 싶어서 그 색을 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데 넣지 않고 어두운 부분에 넣었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어두운 부분 있죠? 어두운 부분에서 우리는 색감을 풍성하게 써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특별한 묘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물기 없는 붓으로 그 다음에 선을 사용해서 우리가 바나나를 먹으면서 수없이 봐왔던 이 부분 있죠? 상기를 해내시면서 이 부분 되게 질긴 부분인데 여기 부분 잘 안 뜯어지면 이렇게 바나나 잡고 계속 돌려야 되거나 돌려서 이렇게 거의 뜯는 수준이죠. 이렇게 뜯어야 되거나 아니면 가위로 잘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역이죠. 여기가.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지푸라기 같은 느낌이었어. 뭐 그런 걸 상기를 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저는 그림 그릴 때 약간 푸른 계열을 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스타일로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지워내는 붓인데 아까 요만큼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지워서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하지 말 걸 그랬나 보다. 여기를 비우고 할 걸 그랬네요. 망했어. 자, 일단 여기는 좀 이따 수습을 해보고요. 여기 그림자 넣을게요. 울트라마린이랑 뭐 반다이크 섞어주시던지 그렇게 해서 진한 색을 만들어주세요. 뭐 아이보리 블랙 섞으셔도 돼요. 여기 망한 거는 제가 일단 마르고 나서 수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나나 한 개 그려봤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은 여러 송이 있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전체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수채화 그림 차근차근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채화 초보자분들과 독학자분들 제가 모두 응원하니까요. 항상 용기를 잃지 마시고 즐겁게 그려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